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 혹은 주변 사람들의 이름에서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성씨는 무엇인가요? 아마 김, 이, 박씨일 겁니다. 대한민국의 저 세 개의 성씨만 합쳐도 대한민국 국민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됩니다. 옆나라 중국과 일본을 본다면 중국은 왕, 이, 장씨가 많고 일본은 사토, 스키, 타카시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의 많은 성씨 세 개를 합쳐도 중국은 약 20%, 일본은 4%밖에 안 됩니다. 왜 대한민국의 성씨는 김, 이, 박씨가 많은 수를 차지할 수 있었을까? 먼저 성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의 성씨에 대한 기록은 삼국시대부터 볼 수 있습니다. 고대의 성씨는 한자가 아닌 우리말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기록한 문자는 중국의 한자에서 가져왔죠. 이때 중국인처럼 한자를 언어처럼 사용하지 않고 한자로 우리말을 기록하는 방법인 이두를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신라의 시조인 박혁거세의 성씨 박은 이두로 발달을 읽은 것입니다. 혹은 중국에서 성씨를 내려주긴 했습니다만 실제로 왕족이나 귀족들은 중국식 성을 잘 사용하지 않고 보통 이름만 이두로 쓰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후삼국을 통일한 왕건은 신라의 사회 시스템인 골품제를 무너뜨렸습니다. 고려만의 국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양민들에게도 성씨를 하사했습니다. 이때 자신이 사는 지명에 따라 성씨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성씨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성씨를 갖게 된 수많은 양민들을 의미하는 백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죠. 근데 실례지만 어디 최씨입니까? 성씨의 앞에는 본관으로 지명이 붙습니다. 많은 성씨가 같은 한자로 쓰여 이들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되었죠. 15세기가 돼서야 이러한 본관을 중심으로 족보가 만들어집니다. 물론 과거에도 족보가 쓰였지만 대부분 왕족의 가계를 정리하기 위해 작성되었죠. 현재 볼 수 있는 대부분의 족보는 17세기부터 18세기에 만들어집니다. 사실 이때 생긴 족보들도 확실히 뼈대에 있는 가문이라고 보기 힘든 게 만드는 과정에서 보증에 근거하여 기록된 족보가 있을 수 있지만 족보를 갑자기 만들려고 하니 분명 집안에 유명한 위인은 있는데 그들과 나와의 연결고리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위인을 집안의 족보로 연결시키는 경우가 허다했죠. 족보에 줄만 잘 그으면 본인이 과거의 왕족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족보가 많이 쓰이기 시작한 이유는 무엇일까? 양반이 중심이었던 조선사회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양반층까지 공중분해되기 시작합니다. 양반들은 힘을 가진 권반, 촌으로 밀려난 향반, 사회에서 도태된 잔반들로 나눠졌죠. 반면 양반보다 부유한 평민들이 신흥 세력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신분제가 완전히 뒤집혀버렸기에 지배층이었던 양반들은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이때 양반들은 자신의 가문을 드높이기 위해 족보를 만들어냈습니다. 반면 평민들은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 양반이 되고자 몰락한 양반들에게 돈을 주고 족보를 사기 시작합니다. 평민들은 생각합니다. 웬만하면 좋은 집안의 성씨를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신라와 가야의 왕족 밀양 박씨와 경주 김해 김씨, 조선을 세운 전주 이씨, 세도 정치의 주역 안동 김씨, 그들은 이러한 유명한 가문들의 성씨를 따왔습니다. 족보라는 개념 자체는 겉으로 자신의 선조부터 생물학적으로 이어져 온 계보를 나타내지만 실제로 족보는 사회 속 인증 시스템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돈으로 성을 갈아버린 가짜 양반들은 점차 그 수를 늘려 조선이 망할 때까지 양반은 조선 전체 인구의 70%를 넘게 되었죠. 이제 조선은 개화기로 들어섰습니다. 먼저 갑오개혁으로 인해 공식적으로 신분제가 폐지되었습니다. 재산의 일부였던 노비들은 하루 아침에 자유인이 되었고 대부분 갈 곳 없던 노비들은 주인집에 정식으로 고용된 머슴이 되었습니다. 1909년 이제는 모든 백성들이 성씨를 가져야만 했습니다. 이미 70%의 양반들이 각자의 성씨를 갖고 있었고 30%의 머슴들이 남아있었죠. 양반집에서 하루종일 집안일만 하던 머슴들이 하루아침에 성씨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자를 모르는 머슴들이 갑자기 성을 새로 만들 순 없고 만약 새로 만든다면 하루 만에 수천 개의 성씨가 생겨버립니다. 결국 관아에 신고할 때 관리들이 마음대로 지어주거나 자신의 지역에서 많이 쓰는 성씨를 쓰기도 했죠. 심지어 자기 주인의 성을 따르게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자연스레 머슴들은 전통 있는 양반집의 성씨를 얻게 되었습니다. 조선시대의 네임드 양반들은 씨가 김씨, 이씨, 박씨였으니 머슴들도 이를 따라 수많은 김씨, 이씨, 박씨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조선 초기까지만 해도 약 10명 중 1명도 안 됐던 양반들이 조선 후기에는 대부분의 백성들이 양반 족보에 기록되어 있었고 후한 말에는 모든 백성들이 본 집안 성씨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영상을 편집하는 더듬이와 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 중 누군가는 왕족의 자손이 되고 국민 대부분이 귀한 양반 자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역사는 말합니다. 인류는 신분으로 나눌 수 없는 모두가 동등하고 소중한 존재임을.